살이 잘 찌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살이 찌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원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고, 또 대사증후군과 같은 뭐 갑상선 호르몬 질환들, 이 호르몬 질환과 같은 경우에도 살이 더 잘 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살이 찌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만 환자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비만인 사람은 살을 빼더라도 네. 찔 확률이 높나요? 네, 한번 비만이셨던 분들은 대부분은 식습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한 결심을 해서 이런 식습관이나 환경의 변화, 이런 교정들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다시 살이 안 찌는 그런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바로 위풍선 다이어트 시술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식습관을 계속 교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요요 현상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비만의 원인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요 현상은 5kg 빠졌다가 10kg가 찌거나 5kg가 금방 다시 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교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굶는 기간 동안에 몸에서 에너지나 칼로리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축적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요. 굶다가 다시 칼로리가 들어가면 이것들을 어떻게든 저장하고 살기 위해서 몸에서 에너지원을 저장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굶다가 다시 이내 먹어버리면 요요 현상이 더 심하게 오는 것이죠. 그 현대인들의 비만의 위험성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암을 발생하는 위험도까지도 비만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돼 있고 또 밝혀져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묶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비만은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환으로 보시고 조금 더 심각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합병증이 어떤 건가요? 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우선 대사증후군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비만 환자분들에서 높아지기 일쑤고요. 또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즉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또한 신경계통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암의 위험성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조금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이미 생겼다면 비만을 우선 치료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함께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만이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예전에는 비만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외모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비만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져 있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질환과 간접적인 질환을 같이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만병의 근원이 뭐였어? 만병의 근원? 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돼 있죠. 당뇨도 그렇고 뭐 고혈압도 그렇고 뭐 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비만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비만으로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아까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질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캐듯이 여러 가지 질환이 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 중에 큰 원인이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남성보다 중년 여성이 비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가요? 네, 중년 여성의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갱년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에서는 비만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또 대사증후군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복부 비만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인 경우에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과 또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중년 여성에서의 비만은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전체 수명은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식습관들이 바뀌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인데요. 따라서 이제 비만은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은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고, 비만은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환경적인 것들이 바뀌면서 조금씩 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비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충 수술이나 시술 받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풍선 시술은 이미 그 역사가 30년 이상 이 흘러가고 있는 다이어트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비만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술 전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매년 위풍선 시술이 5만 건 이상이 행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약 한 7, 8년 전부터 위풍선 시술이 도입되어서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년 1000건 가까이 위풍선 시술이 점차적으로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비만 환자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또 예전에는 생소했던 위풍선 시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환자분도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이어트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많이 먹는 거를 차단하고 소비를 많이 시키는 것, 두 가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적게 먹고 칼로리를 많이 쓰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칼로리를 차단하는 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풍선을 넣어서 일정 부피의 양을 적게끔 먹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풍선 시술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게 먹어도 좀 포만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적게 먹고 조금만 먹어도 일정 부피의 풍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먹게 되는 것이고 포만감이 일찍 생기는 것이죠. 효과도 조금 있나요? 네. 효과는 이제 전 세계 논문 데이터에서는 16에서 맥시멈 18%의 전체 체중이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는 이제 평균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나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삭센다 치료와 같은 주사 치료, 이런 경우에는 4%에서 6% 정도의 체중 감량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풍선 치료는 이러한 것들에 비교해서 보다는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편한내과 이광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TV조선 건강 다큐에서 다이어트의 방법과 관련되어서 위풍선 엔드볼 시술과 관련된 촬영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비만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였듯이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을 고통받는 분들이나 폭식증이나 여러가지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었거나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위풍선 엔드볼 다이어트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확실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보다 안전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위풍선 엔드볼 시술과 관련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